네, 자 이번 시간은 465페이지 최신 기출문제 55회의 근로소득관리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인사급여 자료 관련 자료입니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1번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자, 가족관계 증명서가 조성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나중에 보면서 이제 정리할 거고요. 수행과제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일단 쭉 입력해 놓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인사급여의 사원 등록 조성준 1030번 클릭하시고 두 번째 줄에다가 모친은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이 모친이고 김은자 4011 12 2075 529 그 다음에 배우자는 3번이 배우자죠. 확인해 8001 17 247 093 자녀는 4번이죠. 조안을 0702 03 3023 180 4번 조바다 1501 23 4070 787 형제는 6번이죠. 조도일 7509 1호에 1927 317 형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사원 조성준 세대주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자, 조성준이 세대주라고 했습니다. 자, 세대가 동그라미가 안 되어 있죠? 세대에다 1 해서 동그라미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1번 김은자는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네, 직계존속이 주거 형평상 별거면은 부양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에 박인의 배우자 복권 당첨 소득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이죠. 분리과세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겁니다. 조하늘과 조바다 직계비속은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녀들입니다. 이대로 두면 되죠. 나이는 둘 다 20세 이하. 조도일 형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인이며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도일이 지금 부로 된 이유는 나이 때문에 자동으로 부가 됐어요. 그러나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에다가 장애인을 넣습니다. 5번. 기본에 5번 해주시고 장애 코드를
장애인 복지법이니까 1번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에서는 세대주를 우리가 수정했고, 조도일, 형은 기본을 장애인으로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 문제 36번부터 해보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을 해서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조성준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에 답을 찾습니다. 자, 36번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 본인 포함 몇 명인가? 이거 아주 단골로 잘 물어봅니다. 네, 본인, 배우자 4명 해서 6명이 되죠. 6이 답이 됩니다. 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기본공제액을 합한 금액은 얼마인가? 본인과 배우자 합치면은 300만 원이죠. 150, 150에서 300만 원을 답으로 입력하시고 38번 27 경로우대 추가 공제는 얼마인가? 27 100만 원입니다. 39번 28 장애인 추가 공제액은 얼마인가? 200만 원입니다. 40번 57 자녀세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57 오른쪽에서 14만 9,474원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은요.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 자료. 사원은 이진욱이라는 사원이고요. 수당 및 공제 요건이 이렇게 됩니다. 자, 본사 이진욱 대리의 급여 자료이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 수행과제 1번을 보면은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을 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수당을 무엇을 등록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본급과 상여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등록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과세 비과세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직책수당 무조건 과세입니다. 문화수당 이것도 무조건 과세예요. 식대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네, 요거는 비과세 되겠습니다. 네, 비과세. 그 다음에 자녀수당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에게 주는 수당 있죠. 네, 과세입니다. 자녀수당하고 보육수당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네, 보육수당이라는 건 6세 이하의 자녀에게 주는 그 수당을 보육수당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자녀수당은 지금 여기 설명과 같이 학생들 자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준다. 이거 과세입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내용을 봐야 됩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며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여기서 수당이라는 건 여비교통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2개, 나머지는 과세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할까요?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급여 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수당공제 단추를 바로 눌러야 됩니다. 자, 상여 밑에다가 직책수당, 과세, 급여 내려오시고 문화수당 과세, 급여 내려오시고 식대 비과세, 비과세 코드 2번 확인 내려오시고 자녀수당 과세 급여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코드는 3번 자가운전 확인. 이렇게 등록해야 됩니다. 공제 등록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확인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월을 넣는 거예요. 이 급여 월을 미리 선택하면 요 단추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클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수당 등록을 먼저 하는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자, 수행과제 2번 12월분 급여자료 입력하시오. 급여자료를 9분은 1번 급여로 할 것.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이제 귀속 연월을 12월로 클릭하고 9분에서 1번 급여하고 지급일은 입력이 돼 있네요. 매월 말일로 한다 그랬는데 이미 입력이 돼 있었습니다. 누구의 급여냐? 이진욱의 급여죠. 자, 이진욱을 클릭하시고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250만 원. 직책수당 5만 원. 문화수당 10만 원. 식대 25만 원. 자녀수당 10만 원. 자가운전 20만 원. 네, 공제사항 자동 계산됐고요. 자, 수행과제 3번은 무엇인가요? 12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시오. 자, 인사급여에 가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클릭한 다음에 12하고 엔터, 또 12하고 엔터, 또 12하고 또 엔터, 12 엔터, 엔터. 저장 단추 눌러서 저장해 놓으시고 바로 이제 실무 수행평가 41번부터 45번을 하시면 돼요. 41번 문제는 이진욱의 12월 급여자료를 조회하는 문제죠. 네, 급여자료 입력을 12월로 다시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닫아줬어요. 네, 이진욱 우리가 입력했던 거 클릭하시고 수당 항목 중 과세대상 과세대상 문화수당 금액은 얼마냐? 네, 문화수당 10만 원 과세입니다. 10만 원이 답이고 42번 수당 항목 중 비과세 대상 식대 금액은 얼마냐? 식대의 비과세는 20만 원. 요게 답이죠. 43번 수당 항목 중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 보조금은 얼마냐? 네, 자가운전 그때 비과세 20만 원. 12월분 급여에 대한 차인 지급액은 얼마냐? 네, 차인 지급액 여기에 있죠. 2899-850 이걸 답으로 입력하면 돼요. 예, 질문이 54회 기출문제하고 질문이 거의 같죠. 45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조회해서 6번 소득세 등 금액은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안 닫았죠. 6번 여기 소득세 등 금액 56800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소득관리 문제, 근로소득관리 문제는 아주 쉬운 편이에요. 이렇게. 자, 또 한 장 넘어서 468쪽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라. 자료 설명. 사무직 김윤성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 및 기타 자료이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은 입력되어 있다. 이 현자는 기초 노령연금으로 월 20만원씩을 지급받고 있다.
이은영의 기타 소득은 800만 원, 문해창작 소득 800만 원인데 필요 경비가 60%가 있다는 거고요. 김지원은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다. 자, 이렇게 그 소득 관계를 쭉 적어놓은 거 보니까 사원 등록은 돼 있는데 아마 부양가족을 고쳐야 될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만약에 고쳐야 되는 문제가 안 나오면 이렇게 뭐 자세하게 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김지원 대학생, 김지수 중학생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라는 거고요. 수행과제 바로 1번을 보시면 사원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수정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잖아요. 세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윤성의 사원등록을 가볼까요? 인사급여의 사원등록에 가셔가지고 김윤성을 클릭을 합니다. 1000번. 자, 그리고 점검을 합니다. 자, 본인에 대한 이야기 있었나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네, 없었죠. 네. 자, 누구부터 나올까요? 이현자. 이현자가 모친입니다. 자, 모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은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이렇게 사업소득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은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게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닙니다만 대략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만약에 2인 가족이다. 2인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하면 2인 가족이잖아요. 2인 가족의 소득 금액이, 월 소득 금액이 350만 원이 안 되어야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50만 원이. 그럼 만약에 두 부부가 65세 이상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처럼 뭐 사업을 한다. 물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대상은 아닐 리가 없는데, 뭐 적자 안 내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많이 잡혀요. 그러면 대상이 없다. 자,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래서 이연자 모친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니까 고칠 게 있나요? 예, 그대로 두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배우자는 문해창작 소득이 800만 원 있는데 60%가 경비니까 48에 32, 320만 원의 기타 소득 금액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는 소득자예요. 300만 원이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한다면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면은 분리과세를 또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20만 원. 48에 32. 그러니까 300만 원 초과예요. 따라서 분리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부과됩니다. 배우자가 아닌가요? 네, 이은영. 그래서 이은영의 기본공제는 부로 바꾸셔야 돼요. 이은영을 기본에다 놓고 0번 하면 부가 됩니다. 그 다음 김지원 소득 없고요. 김지수 둘 자녀는 소득이 없습니다. 근데 김지원은 부과된 이유는 93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초과됐습니다. 이건 그대로 둬야 돼요. 김지수 07년생이니까 20세 아직 안 됐죠? 열 몇 살이죠. 그래서 20세 이하. 소득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본인이 세대주, 아까 본인 세대주라는 걸 고쳤나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은영 부, 네, 요것만 고치면 되겠네요. 이은영만, 배우자만 부로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행과제 2번.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기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의료비는 의료비 태배, 예. 보험료는 소득공제 태배, 교육비는 소득공제 태배, 연금계좌는 정산 명세 태배, 이렇게 입력하라 알려주죠. 네, 다음 자료를 보면 자료 2번부터 보겠습니다. 의료비, 이은영 배우자죠. 네, 밑에서 의료비는 뭐 이름만 있으면 다 입력이 되는데요. 안경 같은 것이 있으면은 한도가 초과된 금액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여기서 빼야죠. 50만 원이 한도니까. 그러면 이은영의 나머지는 이제 다 일반 의료비예요. 그러면 이은영의 의료비를 입력할 때는 325만 원으로 입력해야 된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의료비 탭으로 가겠습니다. 자, 인사급여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을 해서 김윤성을 불러오세요.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1000번 김윤성 확인. 연말 탭에서 김윤성을 불러놓고 의료비 탭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관계 코드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환자 이름, 네, 환자 이름 이은영을 선택하죠. 배우자 이은영 확인. 이처럼 그 자료가 국세청 자료인 경우는 상호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의료증빙 코드를 1번 건수 한 건으로 해서 입력을 합니다. 325만 원으로 입력한다. 네. 다음 자료를 보면요. 그 밑에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자료가 있습니다. 네, 계약자가 일단 김윤성, 연말정산 그 사원이 계약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고, 종류가 보장성인가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현자, 김지수, 피보험자를 불러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보험료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하죠. 이현자, 보장성 보험이 하얗게 돼 있죠. 입력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현자는 국세청 자료로 6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 국세청 줄에다가 보장성이 60만 원. 그 다음에 김지수 35만 원. 김지수 20세 이하 자녀죠. 여기에 국세청에다가 35만 원. 김지원이라는 자녀는 왜 보장성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기본공제 대상에 부로 되어 있으니까 나이 때문에 부였거든요. 나이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 김지원을 피보험자로 해서 만약에 무슨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얗게 된 것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하얗게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다음 자료 47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비 국세청 자료가 있습니다. 학생은 김지원 대학생이에요. 학교가 대학교죠. 교육비 구분 8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교육비를 입력할 때는요. 나이는 보지 않아요. 교육비에서는. 그래서 교육비는 보험료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서 김지원의 교육비 하얗게 돼 있죠. 자, 클릭하시고 대학생 여기를 구분해서 대학생 한 다음에
국세청 줄에다가 800만 원 입력하십니다. 네. 다음 그 밑에 교육비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김윤성입니다. 본인이죠? 대학원. 네, 대학원 교육비 본인 거는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50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김윤성 본인 맨 위에 있죠? 네, 본인이라고 해놓고 여기 그 교육비에 국세청 줄에다가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471페이지의 자료, 국세청 자료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의 가입자를 보셔야 되는데 본인이어야 돼요. 연금이나 주택 관련 자료는 가입자가 꼭 본인이어야 된다. 본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입력할 수 있죠? 자, 연금저축은 여기 정산명세에다 입력한다. 첫 번째 탭, 정산명세의 오른쪽 부분 60번에 가면은 연금저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 화살표를 딱 누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연금저축이었죠. 퇴직연금이면 1번에, 연금저축이면 3번 클릭하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금융회사 더블 클릭을 해서 회사를 입력합니다. 회사가 신한은행. 계좌번호도 입력합니다. 불입금액 거기 보면 360만 원. 360만 원이 불입금액이죠.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밑에서 확인 해주시면 반영이 되죠. 네.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모두 입력을 마치고 나서 46번부터 50번까지의 평가, 수행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46번을 보면은 김윤성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50번에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50번 여기 있죠?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3, 5, 1, 4, 5, 8, 2. 여러분 같습니까? 숫자? 그 다음에 60번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방금 전에 입력했던 거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400-582. 그 다음에 61번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61번 114000.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9번 문제 62번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62번의 의료비 세액 24만원.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63번, 50번 문제죠. 63,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네, 195만원.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겠네요. 네, 55회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죠. 54회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에 비해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55회는. 부가세 그 실무수행표 부가세 문제에서도 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뭐 이런 게 나오고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56회로 넘어가서요. 이론 문제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6회의 이론은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 볼까요? 1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질적 특성 문제가 참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자, 1번.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 지금 질문이 목적 적합성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적시성. 이건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2번.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 표현의 충실성? 이거는 신뢰성에 해당되는 질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번이 답으로 보여요. 자, 3번도 보겠습니다.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한다고 그러죠. 피드백,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질적 특성입니다. 다음에 4번.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측 가치,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예피적,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 예피적을 안다면 2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에 2번. 다음 중 주식회사 한공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이다. 23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냐? 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저가법으로 하면 됩니다. 수량이 1000개, 장부는 단가가 100원이에요. 근데 예상되는 판매 가격은 110원인데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30원이랍니다. 순실현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판매 가격에서 빼기 판매 비용 하게 되면 순실현 가치가 80원이 되겠네요. 단가가 110원에서 30원 빼니까. 그러면 장부 단가보다 순실현 가치가 80원으로 낮죠. 낮은 것을 가지고 재고자산을 계산한다 해서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그래요. 그래서 80원 곱하기 1000개 하면 돼요. 그러면 8만원이 지금 구하라는 건 평가 손실을 구하는 거니까 8만원인데 원래 장부가로 하면 얼마예요? 10만원이죠. 100원짜리니까. 10만원 빼기 8만원은 2만원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 2만원이다.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 발행 관련 대화이다.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 주식 발행한다 그러면 자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화가 대화를 읽어야 되나요? 네, 대화를 한번 볼까요? 채무상환의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합니다.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동종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주당 액면 금액 2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증 발행을 했군요. 자, 기본적으로 자본금 증가하죠. 두 번째, 할증 발행을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죠. 2배 발행했으니까 자본금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잉여금 증가한다. 자본 총액이 증가한다. 증가하죠. 자본 총액.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두 개가 다 증가하므로 자본 총액이 증가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네요. 가나다가 다 맞아요. 가나다가 다 맞다. 아시죠?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 문제 나왔네요. 주식회사 한공은 21년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을 1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23년에 인식할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라.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 다른 데이터 보지 마시고 최초에 얼마에 취득했느냐를 먼저 찾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느냐를 찾으면 돼요. 그 두 개를 비교하세요. 다른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찾을 때는. 그래서 처분 손익을 구하라.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매도가능증권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최초에 얼마에 취득했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이것만 보시라. 그래서 100만원에 사가지고 110만원에 처분한 거예요. 10만원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10만원.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네, 이렇게 쉽게 구해야지 이것을 분계를 해가지고 답을 구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한번 처분시 분계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10만원이 나오는지. 네, 답을 찾을 때는 아까처럼 간단히 찾으시면 되고 이걸 증명하려면은 이제 분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 04번에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현금으로 110만원 받았죠? 매도가능증권을 갖다가 팔았죠? 근데 우리가 팔 때 장부금액은 얼마였을까요? 작년 말에 평가한 금액이 장부금액이에요. 그래서 120만원짜리를 팔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는요, 과거에 어떠한 평가가 있었는가를 봐서 그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처분할 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이니까. 단기매매증권 같으면 그 당시의 그 회계연도의 손익에 반영했으므로 그 뒤에 따질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은 평가한 것을 계속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처분할 때까지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21년 말에 90만원짜리가 가만히 놔뒀는데 1년 만에 30만원이 오른 거예요. 30만원에. 예. 21년에 100만원에 처음에 100만원에 샀군요. 예. 근데 9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120만원이 됐네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이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10만원 인식했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작년에 또 올랐네요. 올랐을 때 10만원 빼고 매도가능증권 이게 30만원 올랐지만 10만원 빼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20만원만 인식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20만 원 있는 거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 놓고 한번 볼까요? 차변이 합계가 130이고 대변이 120이죠. 10만 원이 대변이 부족하죠. 이것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다. 처분 이익은 손익에 바로 반영돼요. 그래서 답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처분 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나옵니까? 를 설명하려면은 처분 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분개가 꼭 필요하지는 않는 문제다. 왜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쉬운 방법으로 해라 이겁니다. 얼마에 처분했느냐? 처음에 얼마에 샀느냐? 이걸 바로 비교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5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거래처의 동종자산으로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교환거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TAT 2급 이론 배울 때 교환거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를 어떻게 정하는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교환 거래에서.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교환 거래의 방법. 첫 번째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 두 번째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동종이라고 그랬어요. 동종. 동종 자산 간의 교환 거래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봐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제공한 자산이 여기 위에 있어요. 장부 금액을 구해보세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면 600만 원이죠. 3천만 원에서 2,400. 그 답이 4번. 동종 자산 간의 교환 거래라면은 새로운 교환으로 받은 새로 취득한 기계의 취득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다. 장부 금액. 동종 자산이면 장부 금액.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 이종 자산이면 공정가치. 이종 자산이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기록하면 된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시험 문제 풀이에서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처분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처분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교환거래 제가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기계에 기계장치가 600만 원으로 기록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5번 문제도 아까 그 위에서 4번 문제처럼
굳이 분개를 안 해도 이 문제 답은 찾아요. 예, 분개까지 해볼 필요가 없어요. 답을 찾는 요령, 아까 핵심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이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봐라. 이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이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봐라. 요것이 핵심이다 그랬어요. 네, 나머지는 이제 처분한 것처럼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분개를 한번 써볼게요. 교환 거래죠. 자, 차변에 지금 그 제공한 기계가 있고 제공받은 기계가 있어요. 제공받은 건 차변에 적어야죠. 차변의 기계 장치. 요게 이제 새로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신 이렇게 받은 거 신 기계다 해서 얼마로 본다고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봐야 된다. 동종 자산이니까. 그래서 600만 원으로 봐야 돼. 자, 대변에 이제 나머지는 처분한 것처럼 하면 돼요. 대변에 기계 장치. 자, 이제 우리 거 아니니까 9라고 한번 써볼게요. 기계 장치 9. 취득원가 3천만 원. 대변에 기입하고. 차변에 기계 없어졌으니까 차감 계정인 이것도 없어져야죠. 감가상각 누계액 처분할 때 없애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2,400만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이게 이 문제의 교환시 회계 처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3천, 대변 3천 딱 맞죠. 구기계장치 대변에 없어져야 되고 거기에 차감 계정도 차변에서 없어져야죠. 네, 정리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계가 우리에게 취득원가가 잡힙니다. 600만 원. 동종자산의 교환 거래는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종자산으로 문제를 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종자산으로 문제를 냈을 때는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종자산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자산이라면 분개가 달라져요. 차변의 기계장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예요. 그래서 500만 원이래. 대변의 기계장치 처분한 것처럼 9 3천만 원. 차변에 좀 올려놓고 할까요? 감가상각 누계액 2,400만 원.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차대변이 안 맞죠? 100만 원을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기록하면 될까요? 처분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손실이 발생했다. 교환도 거래입니다. 교환하는 것도 자산 취득 거래로 봐요. 그래서 처분하면서 손실 본 걸로 기록하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왜 처분 손실이 나오는지 알겠죠? 장부 금액이 600이지 않습니까? 근데 500으로 이걸 500만 원에 처분한 거 결과가 돼요. 500만 원에. 그러니까 100만 원 손실 본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그래서 이종 자산이라면은 회계 처리가 밑에 것처럼 됩니다. 자, 하지만 이 5번 문제를 하는데 이런 분계를 할 필요는 없죠. 이 분계를 할 필요는 없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여러분이 판단하셔가지고 여기서 질문한 게 지금 이걸 질문한 거예요.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얼마냐? 답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동종자산이다 그러면 600만 원이나 답이고 이종 자산이다 라고 질문을 했으면 5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600 아니면 500이에요 답이. 근데 여기서는 동종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600만 원 4번이다 이런. 자, 여기서 하나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 데이터는 아무데도 안 쓴다 이거예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밑에 있는 제공받은 자산의 뭐 취득원가 또는 뭐 감가상각 누계액 빼가지고 장부금액이라든가 또는 공제원 가치라든가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공받은 자산에 대한 데이터. 제공한 데이터만 가지고 회계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56회 5번까지 풀어봤는데 56회 2로는 지금 마지막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TAT 2급에 이런 문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자주 나오지 않고 어쩌다가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어쩌다 나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수험생들은 어렵다. 예, 자주 안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거. 그 위에 4번도 매도가능증권 문제가 자주 안 나오고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 거예요. 4번, 5번이 틀리기 쉬운 문제가 연달아서 지금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6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